오늘 5.18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지난 4월 5일 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서전 전두환 회고록이 나왔죠. 참 좀 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들이 많이 들어있는 책,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전두환 타서전이란 책이 나왔네요. 타서전, 무슨 말일까요? 공동 저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 역사학자 황동하 씨를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타서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쓴 자서전? 자서전. 원래 있는 말이에요? 네, 있는 말이에요. 오, 그래요? 예.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보니까, 네. 머릿말에 스스로 고백도 하셨던데, 머릿말 한 몇 쪽 안 되는 거하고, 맨 뒤에 무슨 연표? 그거만 쓰시고, 나머지는 쓰신 게 없더라고요? 책은 굉장히 두꺼운데? 전두환 회고록이라는 거는 사실 나와서는 안 되는 책일 수도 있는데요. 저 그 책을 보면서 읽지는 않았습니다. 안 읽으셨어요? 네, 안 읽었습니다. 안 읽었는데요. 그 책을 보면서 이거 어떤 대응을 해야 되겠다. 예. 역사학자라면. 예. 그래서 굉장히 기능적인 대응을 한 거거든요, 사실. 기능적 대응? 네, 그냥 기사 80년대, 그러니까 전두환이 통치했던 그 시기에 기사들만 모아가지고 중요한 기사들은 이후에 진행된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그래서 제가 항목을 뽑은 게 64개 항목이고요. 네. 책으로는 지금 106개인가 아마 목차로는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한 거고요. 그냥 신문 기사만 보여줘도 이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통치했던 시기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 있게 하려고 했던 거죠. 네. 사실 전두환 회고록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그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정말 잘못된 행위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예. 그것 자체는 역사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광주라고 하는 것은 사실 4.19 가깝게 4.19 그 역사의 어떤 진행 과정에서 역사의 맥을 함께하고 있는 사건인데 그 사건을 역사의 맥을 단절시키면서 광주를 폭도로 몰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사실을 왜곡하는. 네, 그렇죠. 사실을 왜곡한 거. 여기 보니까 1979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사를 시간순으로 주제별로 쭉 엮어 놓으신 건데, 특히 이제 80년대에는 전두환 통치하면서 언론 검열도 그렇죠. 보도 통제도 극심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전두환 집권기의 신문 기사도 사용할 게 있더라. 그렇죠. 그 시기에 그 신문들을 모아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노린 건 두 가지. 나중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국가폭력이 이런 식으로 자행이 되고 있었거나 그게 대부분의 진술을 밝힌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언론 보도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언론 보도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 전두환의 그 등장을 지지해 준 거 아니냐. 옹호해 준 정당성을 입증해 준 거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언론이 사과했어요.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 책을 보이더라. 통해서 읽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두환 통치 시기에 그 엄혹한 보도 통제 시절에 나온 신문 기사조차도 그렇죠. 전두환이 지금 자기 회고록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를 뒤집는 것들이 뒤집을 수 있다라는 다 있더라. 네. 오, 자가당착이네요. 전두환 입장에서는 본인의 주장을 지금 회고록에 담았는데 자기가 엄격히 보도 통제한 신문에서조차도 당신이 거짓말이다라는 게 드러나더라.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다는 그럼 지금 거죠. 요번에 지금 5.18 지금 해서 논란이 돼가지고 지금 5.18 기념재단 유족들이 이 책에 대한 이 판매 발포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직 법원 판단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게 지금 논란이 된 대목 몇 가지를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그러니까 나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재물이다. 나도 피해자다. 이런 주장이 있잖아요. 그런 주장을 담고 있잖아요. 전두환 회고록에. 네. 근데 민주화운동의 피해자가 아니죠. 광주의 최대 수혜자가 전두환 씨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광주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진압하고 난 다음에 3개월 후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죠. 예.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광주 이후에 전두환은 그 폭력 집단인데 사실은 폭력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당성을 인정받고 통치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오히려 광주의 최대 수혜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피해자가 거죠. 아니라 수혜자다. 네네. 또 이런 대목이 있어요.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발포 명령이 없었고 살상도 없었다. 이것도 전두환 회고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뭐 이런 내용까지 굳이 읽어줘야 싶나 싶기도 하지만 이건 어느 기사를 보면 반박이 바로 됩니까? 저희가 펴낸 타소전에 보면은 반박 기사가 한국일보 1988년 12월 기사에 있습니다. 거기에 광주는 사전 조작 발포 등 전시 책임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이건 88년 12월이니까 이제 노태우 정권 때 나온 기사거든요. 그 50 청문회가 이루어졌을 네. 때. 네. 또 이거는요. 5.18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민중봉기를 기획한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특수부대도 개입했을 수 있다. 뭐 이런 대목. 네, 그거에 대한 반박 기사도 1980년 5월 16일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한국일보요. 예. 30개 대학생 도심서 대규모 시위. 그때 이제 5월 15일부터죠. 서울에서 계엄 해제하고 예. 하는 그런 대학생들의 시위가 예.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그것의 일련의 현상, 일련의 과정에서 나온 거라고 저는 당연하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5.18이 있기 이틀 전 신문에 이미 증거가 나온다. 네. 그런 그렇죠. 얘기로. 네. 미국이 박정희 암살에 개입했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주장도 담겨 있어요. 회고록에. 이거는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 한국일보 1990년 1월자를 보면은 예. 미국이 전시의 증언을 전적으로 반박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문제는 참 미묘한 문제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네, 그 기사, 아니라는 거죠. 그 기사에서는 이제 미국 측 주장이긴 할 수 있겠으나 네네. 이런 반박도 있다. 네네. 이번에 지금 크게 논란이 되는 게 헬리콥터 사격이 정말 있었느냐 부분 아니겠습니까? 뭐 그거를 네. 목격했다고 하는 그 고 조비오 신부 또 고 아놀드 피터슨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전두환 회고록에서는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가면 쓴 사탕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요. 지난 며칠이죠. 4월 19일인가? 그때 한겨레에도 기사가 나왔던 그 한겨레 기사는 발포 책임자가 전시였다라는 거고. 네. 4월 19일 날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안전과 총기안전실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발표한 적이 있죠. 네. 호버링 상태에서 호버링이 뭐죠? 공중정지라고 얘기하는 거. 예. 그 상태에서 헬기로 고도만 위아래로 변화하면서 집중 사격한 상황이 유력하게 추정된다라는 네.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그걸 통해서 헬기 사격은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탄흔 거죠. 자국 같은 것도 네, 지금도 다. 그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서 탄흔 자국도 있고 그 탄흔안을 발견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진상조사를 오늘 네. 문재인 대통령도 진상규명해야 될 과제의 하나로 지금 딱 떠올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도대체 이 전두환 회고록은 왜 썼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심리학자들은 뭐 자기 방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역사에 대한 전면 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작년부터 시작된 일련의 그 과정 속에서 국가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예. 본인이 또 다른 어떤 영웅이 되고 싶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자기의 정당 방위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어렴풋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촛불 전국이 펼쳐지고 뭐 이런 와중일수록 오히려 이런 책을 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내야 되는데 뭔가 잘못 생각을 한 거죠. 자기만한 시대, 자기가 통치하던 시대가 가장 좋았다라는 거를 나는 박근혜 시대와는 네. 다르다. 네, 그거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겠죠. 어. 그리고 사실 지금 전두환 회고록이 뭐 계속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거는 네. 바로 그걸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아직까지 있다라는. 아직도 그 향수를 갖고 네. 있는 사람들이 있다. 네. 네. 어찌 보자면 그러니까 박근혜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보수의 본류는 이렇게 훌륭하다 뭐 이런 건가요? 더 크게 말하면? 보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또 본인의 생각에서는. 네, 보수는 이렇지 않다. 라는 걸 보여준 거겠죠. 네. 전두환 타서전 사실 이런 책은
안 나와도 되는 책 아닙니까? 네, 나오지 않아야 될 책이고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인터뷰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창피합니다. 이런 책을 냈다라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아이러니한 거죠. 사실은. 책 내고 인터뷰하러 오셔서 창피하다고 하시는 분은 오늘 제가 처음 만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책감을 느끼죠. 자책감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네네. 전두환 회고록이라는 사실은 나와서는 안 되는 책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런 책을 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역사학자 황동하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5.18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지난 4월 5일 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서전 전두환 회고록이 나왔죠. 참 좀 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들이 많이 들어있는 책,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전두환 타서전이란 책이 나왔네요. 타서전. 무슨 말일까요? 공동 저자 가운데 한 분. 이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 있게 하려고 했던 거죠. 네. 사실 전두환 회고록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그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정말 잘못된 행위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예. 그것 자체는 역사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고 나머지는 쓰신 게 없더라고요. 책은 굉장히 두꺼운데. 전두환 회고록이라는 거는 사실 나와서는 안 되는 책일 수도 있는데요. 저 그 책을 보면서 읽지는 않았습니다. 안 읽으셨어요? 네, 안 읽었습니다. 안 읽었는데요. 그 책을 보면서 이거 어떤 대응을 해야 되겠다. 예. 역사학자라면. 예. 그래서 굉장히 기능적인 대응을 한 거거든요. 사실. 기능적 대응? 네, 그냥 기사. 분입니다. 역사학자 황동하 씨를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타서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쓴 자서전? 자서전. 원래 있는 말이에요? 네, 있는 말이에요. 오, 그래요? 예.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보니까 네. 머릿말에 스스로 고백도 하셨던데 머릿말 한 몇 쪽 안 되는 거하고 맨 뒤에 무슨 연표? 그거만 80년대, 그러니까 전두환이 통치했던 그 시기에 기사들만 모아가지고 중요한 기사들은 이후에 진행된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그래서 제가 항목을 뽑은 게 64개 항목이고요. 네. 책으로는 지금 106개인가 아마 목차로는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한 거고요. 그냥 신문 기사만 보여줘도 이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통치했던